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멤버십 회원분이신 TH님께서 감사하다는 댓글과 함께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90% 수익률과 1억 5,400만 원까지 수익이 확 줄어들었고, 국내 계좌는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아 그대로 133% 수익률과 79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도 줄어들었지만 다행히 환차익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찰리 먼거의 명언이 떠오르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는 2030년을 바라보고 있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선 지금 2024년 8월 이 조정장과 같은 웅덩이, 이 단기적인 웅덩이, 손실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불안감이 생기면서 그 우려로 먼저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왜 갑자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불안감이 생겼냐? 바로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의 리포트 때문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에 불안감을 심어주었는데요. 현재 니콜라 공매도 업체로 유명한 힌덴버그죠. 이 힌덴버그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계에 문제가 있다, 추가로 수요를 좀 부풀린 것 같다 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며 공매도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우려가 왜 더 커졌냐, 실제로 SMCI는 이 공매도 리포트 하루 뒤 어제 사업보고서 제출을 밀어버린 겁니다. 즉 AI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죠. AI 투자 수요, 이거 과장 아니야? AI로 진짜 돈을 벌 수 있긴 한 거야? 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왜 이게 이 정도로 또 영향을 줬냐면,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이 마소와 메타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매출을 올려주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빅테크들도 있지만 엔비디아에게 세 번째로 많은 매출을 주는 기업이 이 공매도로 유명한 업체에게 저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AI 버블이라는 매스컴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확실하게 이 우려를 깨주길 바랬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이제 시총 3위로 올라간 엔비디아는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6%나 됩니다. 그러니 엔비디아가 이번에 크게 하락하면 S&P 500과 나스닥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까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역시나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놨습니다. 추가로 자사주 매입도 승인되었다는 발표, 여기에 호퍼 반도체 수요 우려에 대해 여전히 견조한 수요 상태가 유지되고 있라면서 투자자들 우려를 지워주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죠. 블랙웰 수요가 넘치는데 호퍼 수요까지 넘친다는 겁니다. 심지어 블랙웰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심리,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죠. 현재 엔비디아에게 예상치 상해 어닝 비트는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되어 있는 당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 수요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놨음에도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7% 급락 중인 엔비디아를 볼 수 있죠. 아니, 엔비디아 매출과 EPS 예상치 상회하며 어닝 비트를 만들었고 수요도 넘쳐난다는데 대체 왜 주가는 7%나 빠지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는 점과 매우 중요한 순이익률, 마진 역시 둔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왼쪽 그래프를 보면 엔비디아 분기별 매출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이게 260% 정도까지 치솟았었는데 이제 100% 정도까지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독보적인 기업이면서 매우 높은 수요를 자랑하는데 순이익률, 마진 역시 피크를 찍고 둔화되나 싶은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200% 성장할 수만은 없지만 엔비디아는 역대급 성장주, 대장주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역대급 수요를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죠. 거기에 독보적인 제품으로 독보적인 기업이죠. 그렇다면 성장률 역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마진 역시 둔화를 보이면 안 되는데, 이 역대급 성장주와 독보적 기업에게서 성장 속도와 마진이 둔화된다는 것은 이제 피크를 찍고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장 속도 둔화에 대해 다른 설명도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급락 이유로 연결됩니다. 바로 블랙웰 출시 지연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 오스분 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현재 블랙웰 출시 지연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재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시 지연의 나비 효과가 뭐냐?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성장 속도 둔화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게 성장 속도 둔화로 나왔냐면, 블랙웰을 출시하기도 전에 미리 블랙웰 신제품을 발표해버리면서 선주문,
대기 주문 수요를 만들어 놨죠. 그렇게 되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기업들이 사야 하는 H200 수요가 주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쉽게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폰 15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몇 달 뒤에 아이폰 16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어 나온다고 하면 네, 좀 더 기다려서 더 좋은 아이폰 16을 사기 위해 아이폰 15를 사는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제품이 곧 나오니까 좀만 더 기다렸다가 신제품으로 좋은 거 사야지 라는 수요가 블랙웰 신제품 공개로 커졌는데, 이 블랙웰 출시가 지연이 되니까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오스본 효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오스본 효과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다음 신제품을 미리미리 발표해서 현재 판매하는 제품 구매 수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당분간 조정과 행보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AI 수요는 넘쳐난다는 점, 그리고 결국 4차 산업에서 반도체는 필수인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은 또 언젠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버티는 인내의 시기입니다. 결국 좋은 자산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버티는 놈이 부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저 인간 지표 초과열 상태일 때 와 설마 했는데 정말 저게 기막힌 고점 신호였을 줄이야. 모두 젠스당 CEO를 우러러보고 열광할 때 바로 이때가 고점 인간 지표였다는 사실이네요. 설마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나 이미 꽤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뒤늦게 매수 비중을 축소한다느니, 엔비디아를 매도해야 한다느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투자를 외치던 투자자들은 끈기, 인내심 없이 바로 돌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저는 최소 2030년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통찰력이 없기도 하고 리스크 관리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진 않지만 반도체와 나스닥, S&P 500으로 간접 투자 중이죠. 결국은 오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 고통스럽게 조정이 또 온다면 저는 이걸 기회로 받아들이고 웅주 분할 매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보이고 있으니 무섭죠? 그러니 대다수들은 지금 위기로 느껴질 겁니다. 비관론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로 받아들이고, 낙관론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만 개개인의 선택이 여러분 각자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할 시간에 내가 극소수가 될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나스닥, 반도체, S&P 500 그대로 보유합니다. 이렇게 웅덩이가 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따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가만히 보유하면서 이번 웅덩이에서 이번에 기회를 또 잡을 계획입니다. 저는 아직 나스닥, S&P 500, 반도체 이것보다 좋은 투자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웅덩이에서 계속 줍줍하면서 수량을 늘리고 장기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서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해줬죠. 또한 짐 로저스 역시 성공한 투자자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원하는 가격 웅덩이가 왔을 때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최악의 달 9월이 시작됩니다. 저는 최악이라고 불리는 이 9월에 이번에도 기회를 또 잡아서 자산을 더 불릴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다 모든 것을 공유드리고 있죠. 9월에 쫄지 말고 기회를 잡는 선택, 이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 미래가 됩니다. 이번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셔서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분명히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매도해야 할 핑계들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악재, 핑계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활용하면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비관론을 견뎌내고 끝까지 보유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보유해 볼 테니 여러분도 저보다 더 오래 보유해 보세요. 인생이 점점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